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네. 어제 보내주신 문자인데 저희가 미처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178님. 어제부로 실업자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일부 30분만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시선 집중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어제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 구해지길 바라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계속 달리기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끝까지 못 달리거든요. 중간에 호흡을 고를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다른 일자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몸과 영혼에 다 양식을 새로 넣는다 생각하시고 조금 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선집중 JB타임즈가 또 알게 모르게 취업 맛집이기도 하거든요. 매일매일 듣다 보면 좋은 일자리가 저절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소통해 주신 분들에게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네. 소통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이 좀 많아서요. JB타임즈 빨리 가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뉴스토마토가 오늘 또 추가로 보도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 자, 이 그 두 갈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출처는 하나입니다. 지난 3일에 뉴스토마토 기자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만나서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내용을 오늘 공개를 한 건데, 첫 번째, 그 앙코르와트 방문 취소건 그동안 보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가 7불사 회동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다고 지금 보도를 했는데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말인데요. 명한테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라고 하는 것은 텔레그램 대화인데 그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그 텔레그램 대화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야마가 안 된다. 기사 나와도 하루짜리고 이걸로 뭐 어떻게 김건희를 뒤집는다는 게 선거 국면이긴 하지만 점점점. 그랬더니만 명의 보여준 게 앙코르와트 카톡 그거였다. 아, 이번에 카톡. 카톡으로 자기가 김건희랑 했던 이것저것들을 보여줬어라고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네. 앙코르와트 일정 바꾼 거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거 말고도 한 6, 7가지가 돼. 라는 말을 이준석 의원이 합니다. 정리를 하면 7불사 회동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된 텔레그램 대화 외에 앙코르와트 방문 취소건을 비롯한 6, 7건의 대화 내용을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에게 보여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앙코르와트 방문 취소건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올랐고 김건희 여사는 11월 12일 원래 그 앙코르와트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돌연 취소하고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14살 소년의 집을 찾아가서 위로한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걸 두고 하는 건데 이른바 주술적 대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 과정에서 나온 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던 건데 그 대화 내용을 명태균 씨가 이준석 의원한테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캠프에 깊숙이 개입돼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준석 의원이 또 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오세훈 캠프의 뉴미디어 본부장을 지냈던 게 바로 이준석 의원인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명태균 씨 등과 함께 후보 단일화를 비롯해 선거 전략을 논의했다고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명 씨가 개입을 했느냐? 자, 일단 이준석 의원의 발언을 일단 한 대목을 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명이 오세훈 선거에 가히 공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뭐냐면 주말에 여론조사 안철수나 오세훈 단일화 조사를 돌려야 되느냐, 주중에 돌려야 되느냐, 유무선을 몇 프로로 해야 되니 이딴 소리를 했거든. 그 논의에 껴 있었어. 이렇게 지금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법론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로 발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준석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일관되게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내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게 2022년 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뉴스 토마토 기자와의 대화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2022년 10월쯤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관저에 들어가면서 황종호 행정관이 거의 명을 차단해 버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 명태균 씨가 황종호 행정관을 졸 취급을 해서 황종호 행정관이 완전히 명태균 씨를 쓰레기다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차단이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명태균 씨가 어느 날 전화를 받았대. 2022년 연말에 윤석열한테 전화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명 박사 내 와이프랑 전화하지 마 이러고 끊었대.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그것 인풋이 황종호였다고 알고 있는 거야.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황종호 행정관이 누구냐? 언론 보도에 여러 번 나왔던 이른바 황 회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식으로 언론에 여러 번 등장을 했던 바로 그 행정관인데 이 황종호 행정관이 명태균 씨와 관계가 좋지 않았고 그래서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게 이준석 의원의 주장이었다. 이게 뉴스토마토의 보도 내용입니다. 네, 정리를 하기 전에 이준석 의원의 반론도 조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7시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요.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한 2021년 3월 5일 명태균 사장을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서 만났다는 이야기에 대해 구글 타임라인 GPS 기록을 공개합니다. 나는 거기 없었고 나는 간 적이 없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명태균 사장을 5월 9일 되어서야 김영선 의원에게 소개받은 게 맞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을 조금 부인을 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개입을 했다면 알게 된 시점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해명이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개괄적으로 상황 설명을 장시간 해주면 그중에서 기사화할 내용이 있으면 정확히 다시 체크해서 기사를 내면 되는데 계속 왜 무슨 도발하듯이 성급하게 기사를 내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이때 기자와의 만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좀 소상히 밝히면서 과거에 그 9월 19일에 박형광 기자와 나눴던 카톡까지 지금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 강남에 간 적이 없었고 만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애초에 정식 인터뷰도 아니고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아는 내용들을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또 연락 와서 보고 강남역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설명해주고 오히려 박형광 기자에게 맥주 한 잔 제가 사면서 해준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정치하면서 13년 만에 처음 겪어보는 취재 양태이고 여의도 바닥에서 가장 친하게 교류하던 기자라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오프를 전제로 한 그냥 대화였는데 그것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도하면 되느냐 이런 취지의 지금 반론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정식 인터뷰도 아니었다. 뭐 이렇게 올리긴 했네요. 아무튼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이준석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정말로 했느냐. 국민 입장에서 이게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팩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해명 내용에 7불사 모임에서 앙코르와트 텔레그램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럼 명태균 씨가 보여줬는가에 대한 입장은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도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물어본 바도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를 볼 때 과연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대화만 보여줬겠느냐 다른 거 있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준석 의원의 대답이 뭐였나요? 없다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했던 이야기는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6, 7가지가. 그럼 인터뷰 내용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추가로 묻고 답해야 되는 사항이 참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명태균 씨의 해명도 지금 조금 필요한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영적인 대화가 오고 간 거에 대해서 본인은 계속 부인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사에 보면 명태균 씨가 여사에게 해외 순방 계획이 있으신 모양이죠. 비행기가 떨어지는 꿈을 꿨습니다. 이런 내용을 앙코르와트 방문 일주일 전쯤에 김 여사한테 보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죠.
네. 정말로 앙코르와트 방문 취소가 명태균 씨의 그런 이야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규명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네, 너무 여기 많습니다. 일단은 너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JB타임즈 다음 뉴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1756님이 저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도대체 명태균 씨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네, 어느 한쪽에서는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어느 한쪽에서는 브로커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걸 보면 그 수준을 지금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조병주님은 좀 강한 댓글 보내주셨는데요. 만약 저게 다 사실이면 당명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명태균의 힘. 네. 다음 또 뉴스 어떤 건가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또 제기된 게 있는데요. 두 가지만 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KTV 국악공연 황제 관람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나왔는데요.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악공연에 초청한 문화계 인사는 누구이며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초청했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의서를 KTV에 보냈습니다. KTV가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섭외 명단 작성은 대통령실과 KTV 전임 원장 그리고 전임 기획관이 협의했고 섭외는 대통령실과 수의계약업체 중 한 곳인 몬스터 레코드 총괄 감독이 나눠서 전화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KTV나 용산의 설명은 김건희 여사는 애초 여기에 갈 계획이 없었는데 중간에 잠깐 들렀다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용산이 지금 뭐 섭외에 나설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섭외에 직접 나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해명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거짓말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거 하나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제인구달 여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유일한 아주 그 연구자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고 환경 생태 보호 운동에도 앞장을 섰던 세계적인 명사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김건희 여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관련된 지금 또 의혹이 나온 게 있는 게 올해 1월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에 이제 개관한 게 어린이 환경 생태 교육관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환경 생태 교육관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와 환경운동가 제인구달 박사의 만남에 맞춰서 건립 계획이 급조가 됐다라는 지금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김건희 여사와 제인구달 여사가 만난 게 지난해 7월 7일이었습니다. 7월 7일이었는데 그 하루 전인 7월 6일에 환경부가 국방부에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용산 어린이정원 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이었는데 여기서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군 장군 관사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는데 김 여사와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구달 박사가 어린이 환경 생태교육관 예정지에서 산사나무 기념식수를 한 뒤 개식용 문화 종식 등 대화를 나눴다. 7월 7일 만남 이후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밑줄 그어야 되는 게 어린이 환경 생태 교육관 예정지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야 되는데 환경부가 이걸 그 생태관으로 쓰려고 하니까 사용 승인을 해 주세요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게 그 전날이었고 국방부가 이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해 준 건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어린이 환경 생태 교육관 예정지라고 아예 못 박아서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왜 그럼 이런 어떤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겠느냐?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제인구달 어떤 박사 만나는 이 일정에 맞춰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된 게 아니냐. 그리고 서둘러 진행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 앞서서 전해주신 KTV 건 관련해가지고는 어제 JTBC에 음성까지 다 나갔어요. 청와대 사전 답사 과정에서 관계자가 여사님 쪽에 컨펌을 받아야 되겠네. 여사님한테 새로 한 거 다 보고를 했는데 어차피 여사님이 컨펌해 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3595님, 난감한 뉴스들에 집중하다 보니 아침 식구들 먹을 계란 삶다가 태우기 직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뉴스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KTB 건 같은 경우는 지금 해명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 한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야기인데요. 어제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면서 그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국민의힘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이런 말을 추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국민들께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북한의 인권재단 이사 추천 해 주십시오. 우리는 민주당의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결국 관철시킬 겁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그 이유로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김 여사 관련 이슈가 모든 국민들의 불만 1순위가 된다면 민심이 우리한테 오지 않을 거다라면서 이 얘기를 한 건데 네. 특별감찰관 빨리 추진하겠다 이런 건 거잖아요.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감찰관은 비유하자면 이건 기본 반찬이지 주요리가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보양식 주문했는데 백반 내놓는 격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만 더 할까요? 백반에도 중심 요리는 있기야 마련인데 이게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감찰관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이 해소되고 김건희 여사 논란이 잠재워질 거라는 저 기대, 오히려 저 기대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일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게 국민 눈높이, 한동훈 대표가 애용하는 그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해결 방안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고 한동훈 대표의 말대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앞서 그러니까 발언 들으셨잖아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라고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는데 대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바로 그 회의, 확대 당직자 회의가 끝나자마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시죠. 원내 사항입니다. 원내 최고 의사 결정은 의원총회입니다. 그게 의장은 원내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면은 그 의견들을 모으는 시간 그리고 절차가 필요하다. 네, 한동훈 대표는 제가 진행한다고 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신의 소관이라고 지금 했고요. 한동훈 대표는 11월 15일 이전을 강조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또 말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하기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먼저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 요청을 들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네. 여기서 그리고 나서 어제 또 하나의 재반박이 나왔습니다. 배현진 의원, 친한계로 분류되더라고요. 최근에는. 그죠?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그 의원들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원천 반대하느냐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 이런 요지의 글을 올렸고 일부 의원들이 좋아요를 눌렀다고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특별감찰관 주도 의지, 추천 주도 의지는 별로 힘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고립무원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상 지금 전부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어제 또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또 비공개리에 용산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까지 한동훈 공격의 선봉에 서왔던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중, 3중, 4중으로 한동훈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친윤 세력이 애워싸고 있다. 이런 걸 두고 뭐라고 하느냐? 사면초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기 전에 지금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이 세력, 이 막을 돌파할 수 있는지 이거부터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달콩이 님이 한동훈 대표 이러면 특검 통과시키는 게 살아나는 방법일까요? 라고 물어주셨지만 그것 또한
특검은 둘째치고 지금 특별감찰관도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은 지금 친윤계와 친한계 예. 의석수 분포도를 막 그려내고 있더라고요.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